58억. 58억이요? 100채, 500채 가진 사람은 세금을 한 푼도 안 걷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집을 막 사준다고. 잡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신용만. 20평짜리 같으면 1억 6천에 분양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허경영 씨가 내가 졌다라고 지금 생각하실 것 같은. 제대로 된 죽였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에 저는 겁이 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듣다 보면 더 궁금해지는 노래로 부른 당신의 이야기. 누구신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민석입니다. 네, 민석 씨. 오늘 모실 손님은 누구신가요? 오늘 모실 분은요. 네. 요즘 굉장히 핫한 네. 부동산 대책. 아, 요것을 진단해 줄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이제 저격수로 이제 활약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저격수로. 빵야, 저격수로 저격수. 활동하셨던. 공장이 뭘 잔뜩 들고 나오셨네요. 오늘 진짜 네. 엄청 많이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뭐예요, 이게? 그림 보여줄 게 좀 많아가지고. 아, 진짜요? 아, 오늘 역시 하실 말씀이 또 잔뜩 왜냐면 있으신 것 요즘 같은데. 굉장히 핫한 이슈잖아요. 본부장님, 말투가 네. 저기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 교장 선생님 말투가 저 국사 선생님 말투도 약간 생각나요. 똑같은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아니죠. 순간의 선택이 토크를 좌우한다. 양다트기 스피드 퀴즈. 아유, 잘한다. 두 가지 항목을 드릴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항목 중에 하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게 하나를 딱 고르시면 됩니다. 내가 노영민 실장이라면 똘똘한 한 채로 버틴다 아니면 판다. 하나, 둘, 셋. 그만둔다. 아예 진짜. 그건 안 됩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똘똘한 걸 갖는다. 네, 좋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하나, 둘, 셋. 종부세. 자, 빚 없는 무주택자, 대출 잔뜩 낀 유주택자. 하나, 둘, 셋. 대출 잔뜩 낀 유주택자. 집값 상승의 요인은 매물 말린 투기꾼, 혼란스러운 정책. 하나, 둘, 셋. 정책. 청약 아니면 경매. 하나, 둘, 셋. 경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하나, 둘, 셋. 재건축. 부동산 매수, 올 부동산 매도. 하나, 둘, 셋. 매도. 임대차 3법 찬성, 오는 반대. 하나, 둘, 셋. 찬성. 이거 좀 민감한 네, 질문이 민감한 있었어요.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내가 노영민 실장이라면 똘똘한 한 채로 버틴다, 판다에서 대답을 그만둔다. 네. 안 판다 듣는 것이죠. 안 판다. 갑자기 또 안 네. 판다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안 판다를 왜 그러셨어요? 그러냐면 네. 내가 만약에 노영민이었다면 네. 네. 지금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오르지도 않았고 거기 아파트 뭐 두 채 세 채 가진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정책을 제대로 하고 똑바로 대통령 보좌를 했다면 이런 사회적 문제가 생기질 않았을 것이고 무능한 비서실장이었다면 본인이 빨리 간두는 게 좋죠. 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뭐 집 두 채를 다 판다고 하는데 잔뜩 올랐을 때 팔면 뭐 크게 피해 볼 것도 없고 개인 이속은 다 챙기는 거죠. 오늘 제대로 네. 오셨네요. 네, 오늘 제대로 된 적이었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에 저는 겁이 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진짜요? 아니, 부인도 겁 안 나세요? 그럼요. 전에 몇 년 전까지 겁이 났는데 네. 이제 애들 부인- 다 몇 년 전에 겁이 애들- 나셨었어요. 자, 종부세와 그리고 양도세 중에서 왜 고르셨어요? 종부세를 고르신 걸까요? 왜 뭐 그러냐면 네. 보유 단계에 네. 세부담을 적절하게 부과를 해야만 네.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많은 주택을 욕심내서 갖지를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이 정부는 종부세를 높인다 하지만 실제는 과표를 굉장히 낮춰놓고 그다음에 또 공정시장가액이라는 이상한 공식을 적용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진짜 종부세는 제대로 고치지도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그 강남에 가면 네. 자동차 회사가 10조 5천억 주고 산 땅이 있습니다. 아, 네. 삼성동에. 네. 네.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3조입니다. 10조의 거래가 돼서 했는데 정부가 조사한 값은 3조입니다. 거기다 세율이 0.7%니까 0.2%밖에 세금 부과가 안 돼요. 이건희 씨가 살고 있는 500억짜리 저택 그런 것들은 공시가격이 시세 40%밖에 안 됩니다. 근데 네. 지금 공시지가 그래도 실거래가를 많이 좀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예전보다도. 그건 아파트만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만 따라잡아서 시세의 한 70%까지 따라잡았는데 서울역 바로 앞에 가면 장그래 빌딩이라고 있어요. 2년 전에 1조 원의 거래가 됐는데 세금 부과 기준은 3천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좀 너무 심하네요. 그게 바로 김현미 장관이 그렇게 엉터리로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정해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재벌, 부자,
재벌 총수한테는 아주 낮게 부과하고 그냥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한테만 홍남기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세금을 잔뜩 부과한다고 이렇게 정책을 쓰니까 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진짜 저격수 맞으시네요. 진짜 오늘 진짜 들어갔어요. 제대로 쏘시네. 아, 뭘 가릴 게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야, 무서울 게 없네, 진짜. 약간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평균 40% 올랐어요. 그중에 한 10명 정도는 평균 10억 이상 올랐습니다. 초대 정책실장 하던 장하성 정책실장도 1년 근무하고 나갔는데 2년 반 동안에 10억이 올랐고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실장도 10억이 올랐고 현재 정책실장도 5억이 올랐고 근데 연초에 대통령께서는 자기 취임 전에 가격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 그래가지고 1, 2월에는 좀 뜸했습니다. 3, 4월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다 총선에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아갖고 집값이 하락했어요. 네. 5월 6일 날 김현미 장관이 시켜서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용산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그러고 서울에 재개발에 공기업이 투입한다고 그러니까 용산, 마포, 여의도 아파트 값이 막 뜁니다. 5월에. 6월 5일 날은 잠실 야구장 자리에다가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 그러니까 송파구, 강남구 아파트 값이 막 또 뛰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동네에 돈이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그러면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정부가 값을 올려놓고 6월 17일 날 갑자기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부가 집값을 너무 많이 올려놨으니까 앞으로 이 동네에서 집 살려면 정부 허락받고 집을 사. 네. 이게 나온 거예요, 대책.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긴 뭐가 있나 보다. 가서 나도 사자.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또 와서 사. 그러니까 더 올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포대교를 건너가자마자 가면 반포 주공 아파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60평짜리 아파트가 거기에 있는데 그게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죠. 얼마인지 아세요? 58억. 58억이요? 58억. 그 아파트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가지고? 누가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어요.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 야, 이거 오늘 많이 나옵니다. 그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 사람이 2000년 국회의원 됐을 때 그 집값이 8억이었는데 그 사이에 20년 동안 50억이 올랐다. 50억이. 그 바로 옆에 또 이낙연 씨 집이 있어요. 99년에 샀대요, 그 사람이. 네네. 2억 주고 샀답니다, 아파트를.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비슷한 언저리 정도. 22억이 됐어요. 아, 좀 많이 오르긴 했네요. 정말로. 자기가 총리하면서 총리 3년 동안 9억이 올랐어요. 그 사람이 지금 차기 대선 후보 1위입니다, 1위.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생기는데. 같아서 제가 이걸 들고 왔습니다. 이거 같아서 준비한 듯이. 네, 뭘 들고 오셨어요? 이거 뭐예요?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네. 이게 지금 잡으셨습니다. 뭐냐면 네. 그린벨트를 네네. 풀어서 땅까지 포함해서 네.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를 3억도 안 되게. 이 옆에 아파트가 10억, 15억 하는데 네. 그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3억짜리 아파트를 공급했어요. 이렇게 싼 아파트를 하려면 네. 건설업자들이 옆에서 비싸게 팔아먹지는 못해. 그건 그렇죠. 여기가 싸니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한다고 안 그랬나요? 한다고만 했어요. 근데 작년부터 계속 한다고 하다가 총선 뒤로 미루고 코로나 때문에 뒤로 미루고 최근에 70 부동산 대책 보면은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정말 힘들게끔 꼼꼼하게 이렇게 만들었던데. 그것도 가짜예요. 그것도 가짜인 게 보십시오. 종합부동산세를 6%까지 부과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6%짜리를 내려면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세 채 합이 한 200억 돼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 명의로 해놓거나 부모 명의로 해놓거나 이렇게 분산을 해놨지 혼자 이름으로 뭐 이렇게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보 아니면. 임대차 3법 찬성한다 반대한다 해서 지금 찬성하셨어요. 네. 사실은 임대차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전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전세제도라는 건 뭐냐면 매덕을 집주인한테 맡기고 네. 그 집주인은 그 돈을 무이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돈 가지고 자꾸 투기를 하는 데 쓰죠.
중요한 거는 돈을 맡긴 사람이 그 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게 이제 보증금 의무 보증제. 그래서 그 보증금을 집주인이 돈을 못 주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돈을 줄 수 있게 보증서를 집주인이 발급해주게 하는 그 제도가 보완된다면 이번에 임대차 3법 안에 들어가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빠져 있습니다. 알맹이 진짜 중요한 거는. 빚 없는 무주택자와 대출 잔뜩 낀 주택 보유자 중에서는 주택 보유자를 예, 고르셨어요. 이 정부가 3년 동안 한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집을 한 채 가진 사람한테는 세금을 막 때린다고 그러고 집을 두세 채 가지면 시간 줄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겁을 줬어요. 근데 집을 50채, 100채, 500채 가진 사람은 세금을 한 푼도 안 걷습니다. 왜요? 나라를 위해서 집을 막 사준다고 고맙다고 세금으로 한 푼도 안 걷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출을 개인한테는 40%를 해주는데 집값에 네. 그 꾼들한테는 80%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꾼이란 말은 이제 뭐 임대사업자 신고만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쇼핑하듯이 가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경기 과열지구는 아무리 그래도 40%밖에 안 내주잖아요. 그건 개인들이고 네, 법인이나 임대사업자는 80%까지. 열받았죠. 전 지금 표정만 봐도 딱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피커솥. 예, 예, 피가 거꾸로 솟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은 대출을 법인도 많이 못 받게 하지 않았나요? 법인이 가진 빌딩은 상관없고 아파트만. 아파트만. 아쉬운 점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규제를 할 때 핀셋 규제하는 게 전 너무 별론 거예요. 투기 과열지구, 뭐 어떤 지구, 또 조금 있다가 야금야금 그 옆에 뭐 풍선 효과로 얘가 늘었으니까 이 지구까지 포함.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건 다 빠져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여기는 그물이 있고 나머지는 다 빠져 있어. 잡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신용만.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재건축. 근데 재건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딱 세기를 박으셨어요. 네, 그린벨트 해제 안 한다. 대통령께서는 며칠 전에 그린 뉴딜을 하겠다고 했어요. 대통령이 선언한 다음 날 참모들은 그린벨트를 파괴하자. 이게 무슨 근데 지금 부동산 대책 중에서 굉장히 이제 말이 나오는 게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어디 지을 데가 없는데. 공급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집이 2,200만 개가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1,300만이고 900만 채를 가진 사람이 더 샀어요. 다주택자?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집값이 막 떨어질 것 같아서 100만 개, 200만 개가 팔려고 매물이 막 나온다. 나오면 그게 공급입니다. 따로 그게 지을 공급. 필요 없다. 그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건설업자와 재벌한테 끊임없이 먹잇감을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오늘 제대로 쏘시네. 저는 원래 저 주특기가 쏘는 겁니다. 장난 아니네. 지금 대한민국의 날 지금 내가 두려워야 될 들어할 사람이 자는 있나? 없다. 그럼 여기 우리 또 이 타이밍에 노래 한 그쵸. 곡 들어봐야죠. 들어봐야죠. 뭘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세요? 다 준비하셨으면서. 장밋빛 스카프로. 장밋빛 스카프.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은 장밋빛 스카프만 보면은 내 눈은 빛나네 걸음이 멈춰지네. 저는 우리 본부장님 노래를 들으면서 네. 부동산 정책이 떠올랐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떠오르셨어요? 어쩜 이렇게 박자를 어긋나게 하시는지. 새로 편곡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고조된 분위기를 이어서 새로운 코너 또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바로 차트 앤 토크. 당신의 18번 자, 이 노래 세 곡 중에서 하나 선택해 주시죠.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맨 어려워. 위에, 맨 위에 위에. 땡땡 모르고 살아노라. 네, 1837 집값 모르고 살아노라. 전 제일 궁금한 걸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김원동 본부장님은 집을 사셔서 살고 계실까? 네. 무주택자일까? 제가 20대 중반
중간에 중동에서 근무를 해서 국내에서 월급 받는 것보다는 한 서너 배씩 돈을 많이 받았죠. 네네. 그래서 집을 좀 일찍 샀는데 그 산 위치가 별로 좋지 않았어. 어디에 사셨어요? 저 인천에 가서 샀어요. 인천? 네, 회사에서 분양을 했는데 간팔린 주택, 강매는 아니고 좀 많이 싸게? 이제 순간에 이제 그 판단을 좀 잘못했던 순간의 적이 선택이 있죠. 평생을 좌우한다는 얘기. 30대라는 나이 자체에 집을 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기사도 있어요. 평균 회사 월급으로 네. 한 20년 숨 안 쉬고 그걸 모아야지 뭐 집을 살 수 있다. 뭐 네. 이런 기사 같은 것도 막 뜨는 걸 봤었거든요. 그걸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예.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서울의 아파트를 800만 원에 분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평짜리 같으면 1억 6천에 분양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30평 같으면 한 3억이 안 됩니다. 이런 아파트를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 원가를 공개해서 건축비가 얼마고 자기들이 챙겨야 될 법정 이유만 가져가면 집국적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좁은 게 아니고 제가 서울시나 중앙정부나 경기도에다가 얘기하는 거는 아파트는 건물만 팔아라. 지금 20평 아파트가 강남에는 전세가 8억입니다. 이 강북에서도 20평 아파트가 전세가 5억 갑니다. 건물만 분양하면 20평짜리 아파트가 강남이든 서초구든 어디 서울 어디다 줘도 1억입니다. 8천만 원이나 9천만 원은 정부가 대출을 알선해주면 자기 돈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만 가지면 어디 원룸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들어가서 20평 아파트를 사게 하고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될 가능성은 없지만 대선 출마하시는 20살만 넘으면 동거를 하겠다 그러면 결혼도 필요 없어요. 20평 아파트를 하나씩 다 그냥 정부가 줘. 가서 빨리 애도 낳고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허경영 씨가 주장했던 정책보다도 더 더 파격적인. 쉬운 거죠. 엄청 파격적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허경영 씨가 내가 졌다라고 지금 생각하실 것 같은. 진짜로 이 금액 자체 1억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인데 진짜 너무 그렇게 된다면 너무 행복하겠네요, 정말로. 근데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죠. 지금 경기도에다가 3기 신도시를 지금 공급할 게 70만 채입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땅을 확보해 놓은 땅이 거기다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게 50만 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시내 이곳저곳에 재개발, 재건축하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가 공공이 하는 건 전부 건물만 팔아서 1억에 팔고 그다음에 토지까지 하는 것들은 한 2, 3억에 팔고 그럼 금방 해결이 되는 거예요. 즉 원가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 해서 그러면 다 해결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20평짜리 아파트는 다 1억. 그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왜요?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듣고 있는 정상가입니다. 그게 정상가예요. 진짜예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합니다.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잠든 고요하리라. 저희가 좀 아쉬운 소식을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이 아쉽고. 자, 시즌 1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진짜 한겨레 TV에서 정말 새로운 시도를 했구나. 네. 저희 시즌 2 곧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신가요? 시즌 2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